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자산관리 상담 사례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제가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할 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경기도권의 비싼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사례자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1963년생이시고 61세예요. 상담자 부부 2인과 자녀 2인 4인 가정인데 자녀 2인들 이미 결혼 후 다 분가를 했고, 그리고 자녀 한 명 같은 경우는 분가는 안 했지만 지방에 있는 공기업 근무 중이다 보니까 부부 두 분만 지금 마곡에 있는 엠벨리 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와 상담하기도 좀 쉬웠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안내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 자산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마곡 엠벨리 2단지 아파트가 현재 매매가가 전용 84제곱미터로 13억이 현재 거래가입니다. 근데 물론 시세는 이거보다 좀 높은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 집에 대출 2억이 있습니다. 이 대출 2억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결혼을 할 때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아드님이 지방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될 때 집값을 구해준다고 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 비용이 70만 원이 나가고 있고 현금으로 3천만 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퇴직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걱정이 되겠죠. 매월 70만 원 이자 비용도 나가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제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주고 좀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변화 없이 소득 수립이 가능한 방법은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요. 보통 고가의 집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갖다가 가입을 하고 월 수령액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는 건 어떨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채널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임대사업을 했을 때와 주택연금을 했을 때 비교해보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한번 요번에 요 내용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거주한 아파트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엠벨리 2단지 같은 경우는 방화동 구도심과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조금 단점이 약간 구도심하고의 경계성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엠벨리라는 단지 특성상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이고, 물론 미래 가치 역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단지의 희소성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고요. 다만 6개 동 408세대로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242호실이 소셜믹스 단지로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승의 제한 요소가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현재 전세가는 13억짜리 아파트가 한 8억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세 비율 62%면 사실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거품이 껴있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도 역시 1억에 260만 원 정도 임대가 시세가 형성된 거 보면은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마곡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미래에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구조도 괜찮고 두 분이 거주하기에도 좀 넓은 편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이사를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대안을 대체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주택연금으로 얼마까지 수령 가능한지 이 단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시세는 주택연금을 수령 가능액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세 검색 같은 경우 그 단지를 검색하면 12억 5천에 나와요. 근데 여기 이분이 대출 2억이 있었잖아요. 이걸 차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0억 5천만 원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 생년월일 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신정액형으로 207만 8,980원씩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으로. 그러니까 207만 원 정도를 소득을 받고 있고, 이제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까지 같이 받는다면 사실은 두 분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장점은 이 208만 원, 207만 8천 원씩을 계속 주울 때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사망할 때 받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계속 반영해서 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끝까지 정해진 대로 간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라서 이 변동되는 연금액도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된 시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적은 연금을 받으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단점이 있어서 임대사업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주거용 아파트의 금액을 5억 이하로 맞춰서 거주를 하고 남는 금액, 그러니까 한 11억 3천 중에 한 6억 3천 정도로 활용해서 월 임대소득을 받으면 어떤 물건으로 가지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제로 제안까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제안한 아파트는 5억 이하 아파트 찾은 거는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일단 마곡에서 지하철로 한 30분, 차량으로는 한 2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훨씬 마곡보다 주거 환경은 더 쾌적해 보입니다. 운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에 의한 국가신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 여건이 계획도시는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노후 생활하기에는 정말 좋다. 일단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복잡하지 않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 기본 상업시설도 갖춰져 있다. 이게 장점으로 보여서 은퇴생활하기에 좋은 단지로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한강신도시의 운양동의 풍경마을 레미안 한강 2차 70제곱미터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한번 이 아파트 특징을 볼게요.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는 3억 원, 그러니까 전세 비율은 65%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711세대의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2014년 6월 3일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약 10년 정도 내외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711세대인데 이 안에 가보면은 제가 장점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서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 단지 내 커뮤니티도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11세대의 이 조경시설 역시 좀 남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면 주거하면서 우리가 자산 운영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장점을 보면은 일단은 입주 10년 차니까 준신축 아파트,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로 조경시설이 마곡 엠벨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훌륭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바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 양호해서 황금성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주변에 상업시설, 체육시설, 병원 등이 풍부해서 오히려 마곡보다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조류생태공원이라든가 모담산, 도보권의 녹지 이용가 가능한 단지다 보니까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다 갖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매가 4억대에 대출 없이 실입주 가능한 준신축 아파트, 이게 큰 장점이었고요.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마곡보다 단점 가장 큰 건 대중교통이 훨씬 여건이 안 좋습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김포 한강신도시의 대중여건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김포 한강 이신도시 등 추가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김포시의 가장 큰 단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지역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는 분명히 제한이 된다. 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되게 좋아서 추천하실 분들은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든가 강서권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출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은퇴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자녀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0, 40대 자본이 적은 외벌이 가정들도 충분히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저희가 제안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주택연금과 비교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경기 신도시 70제곱미터 아파트로 거주로 옮기게 되면 세금하고 인테리어,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5억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신도시에 저희가 학원 상가 하나 추천해 드렸는데 영어학원 임차가 완료된 상가가 매매가 3억 2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3천에 170만 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취득 4.6%까지 감안하고 등기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다 감안하더라도 3억 500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했습니다. 대출이 물론 없고요. 그 다음에 마곡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1억 5천짜리 매입을 하는 걸 동시에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 1억 4천 7백, 그러니까 1억 5천인데 1,070만 원이 임대료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억 4천 7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부동산 자산이 9억 5천2백이 되고 그럼 남는 현금이 1억 7천8백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또 보유를 해서 둘째 자녀 결혼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본인들의 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 잔 축소로 임대 수익이 240만 원씩이 매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상가에서 170만 원, 오피스텔 70만 원. 근데 반대로 주택연금은 2억의 대출 상환을 고려하면 204만 원의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확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곡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연금을 가져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김포로 이주를 하고 임대사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첫 번째, 자금 보유입니다. 자금 보유는
마곡에 거주하고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2억 부채 차감하고 현금은 3천만 원 보유를 하면서 운영이 되죠. 근데 김포 거주하고 임대사업 제한한 대를 한다 그러면 1억 7,800만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자금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자산은 마곡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게 되겠죠.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되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연금 금액만큼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김포의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 내가 김포 아파트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경기 신도시의 영어학원에서 17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마곡에 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면서 월세 70만 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무려 3개를 갖고 가는 상황이 되죠. 대출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를 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소득 상황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은 204만 원의 연금을 종신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240만 원 임대 수령이 가능한데 장점은 임대료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가능하죠. 물론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실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볼까요? 마곡 거주 주택형을 가져가면 기존 주택 변경 없이 종신 동안 거주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환경의 변화 없이. 두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치는 분명히 증가합니다. 대출도 늘어나지만 가치는 증가하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김포 거주하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채 없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고요. 현금 보유량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임대소득 및 국민연금으로 풍족한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단점은 마곡 거주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정액형으로 연금 수령하다 보니까 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 만약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하면은 이 모든 종신연금을 다 중단시키고 이 부채를 상환을 하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김포 거주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대 시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들이 생길 수 있고 상가나 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각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소개자분처럼 만약에 은퇴해서 주택연금과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